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종강입니다. 오늘 마치고 다음 주는 하루 쉽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주말에 시험도 잘 치시고. 자, 교과서 한번 봅시다. 감정평가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거 한 개 한 개가 다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다. 나는 모의고사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아마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서 6문제가 막 그대로 나오지 싶어요. 예, 그대로 나오지 싶습니다. 자, 165페이지 한번 볼까요? 165페이지 보시면 저번 주에 우리가 현황기준원칙하고 시장가치원칙 요거 했죠. 요거 두 개. 자, 개별물건 기준원칙 한번 볼까요? 네, 개별물건 기준원칙 페이지 166페이지 166페이지.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요 네 개에서는 원칙보다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예외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예외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이 있다면 각각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로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일괄평가, 구분평가, 그 다음에 부분평가 되어 있죠. 예외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파트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는 이런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무슨 평가? 일괄평가. 아시겠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슨 평가? 구분평가.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일부분을 평가하죠. 일부분. 그런 경우에는 부분평가. 그래서 공부하실 때 복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괄평가. 그 다음에 가치, 구분평가, 일부분평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준 시점 한번 볼까요? 168페이지 기준 시점. 자, 168페이지 오시면은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 시점을 잡지 않으면은 의뢰인과 평가사 간에 논쟁이 생깁니다. 한 일주일만 말이야 뒤에 했으면은 가격이 올랐을 걸, 가격이 내렸을 걸, 이렇게 논쟁이 생긴다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준 시점을 꼭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보니까 그게 두 개로 표시되어 있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짜,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니까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거기 예로 보니까 미리 잡을 수 있다 되어 있죠. 미리 정할 때는 그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요 네 개, 일단 요거는 기본원칙, 현황기준원칙, 시장가치 기준원칙, 개별물건 기준원칙, 그 다음에 기준시점. 원칙보다는 예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자, 절차는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절차. 절차가 교과서에 없지는 않을 건데. 요약지 빠졌나? 자, 그럼 요거 한번 잠시 볼게요. 몇 페이지? 180? 내보다 더 잘하네. 180페이지. 180페이지. 여기 있다, 그죠? 180페이지. 연습하셨어요? 자, 180페이지 한번 볼게요. 180페이지. 자, 요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절차하고 기본적 사항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 없죠. 외울 필요 없는 게. 근데 요거는 보고 가셔야 되는 게 뭐 때문에? 감칙입니다. 보고 가셔야 되는 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에요. 감칙이기 때문에 보고 가야 돼, 이거. 요 감칙이죠, 요.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평가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평가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 계획을 확인하면 되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감정평가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기본계획을 확인하면 되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 2, 3번에 기본계획 확인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하실 필요 없습니다. 4번에 보니까 자료 수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나중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7번은 그냥 보시면 순서가 아세요. 그래서 3개만 기억합니다. 기본계획을 확인하면 되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죠. 기본적 사항 확정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감정평가사끼리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일단 의뢰인과 대상 물건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의뢰인과 대상 물건이 있어야 돼요. 1번, 2번. 의뢰인과 대상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련된 거 보니까 목적과 조건 보이세요? 감정평가의 목적과 조건 찾았나요? 네, 그 다음에 기준 시점과 같이입니다. 기준 시점과 같이.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련된 목적, 조건, 기준, 시점 같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돈입니다. 돈. 자문, 용역, 실비, 수수료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우리가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을 확인하면 되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을 확인하면 되지.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요거 다 외울 필요 없죠. 기본계획을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을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합니까 하면 감정평가에 관련된 목적과 조건 요거 기준 시점과 같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의뢰인이 있어야 되고 대상 물건 이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돈입니다. 자문 수수료 그 다음에 실비 이런 것들 됐나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체크아웃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넘어와 볼까요? 앞으로 쭉 넘어오셔갖고 자, 167페이지 한번 볼게요. 167페이지. 자, 가치 가격. 자, 여기서만 가치하고 가격을 나눕니다. 가치하고 가격을 여기서만 나눕니다. 가치란 것은 이거는 현재값, 미래 편익에 대한 무슨 값, 현재값, 미래값이란 건 없습니다. 가치란 것은 미래 편익을 생각하는 무슨 값, 현재값. 가격이란 것은 이미 지불됐죠. 과거값. 그리고 가치는 요거는 여러 개. 내가 생각하는 가치, 저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 다 틀린다 봐야 돼요. 근데 가격은 이미 공개됐죠. 요거는 하나. 요 정도만. 가치, 요거는 현재, 가격은 과거값. 그 다음에 가치는 다수, 가격은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가치하고 가격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건 비례관계입니다.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가격도 상승하고 이래 되는데 앞에 화폐 가치란 말이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화폐 가치란 말이 들어오면 지금 같은 경우 화폐 가치 떨어지죠.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라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 가치란 말이 나오면 틀려. 그러나 우리 항상 가격이란 것은 가치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가격이 단기에는 왜곡되지만 장기에는 다 일치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죠. 자, 형성 요인 한번 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한장 넘겨볼까요? 자, 170페이지. 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그 다음에 발생 요인, 부동산 가치입니다. 형성 요인,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지계 기억하시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지계. 일반 요인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미치는 사회, 경제, 행정 여러 가지 어떤 전국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개별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 집구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치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시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니까 유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전성이 나옵니다. 유용성, 효용성이죠. 만족감. 유효수요란 것은 내 집을 사고자 하는 의사 플러스 구매력이 같은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유효수요. 희소성, 공급이 작아야 되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작은 것은 희소성. 그 다음에 이전성, 매매 양도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가치 발생 요인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상호작용이 돼야 됩니다. 한 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들 네 가지가 뭐야 된다고? 상호작용해서 가치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말하는 가치는 시장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에서 이때 가치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 형 하게 되면 일찍에 기억하시고, 발 하게 되면 유유히 기억하시고, 유유히는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상호작용이 돼야 돼요. 상호작용이. 그래서 우리가 뭐 유효수요, 유용성 한 개만 가지고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면 X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요거 보시면 171페이지 가치재원칙 요거 체계도 이거. 자, 우리가 최유효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최유효용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평가사가 갖고 있는 100점 만점을 이야기합니다. 얘는 100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무슨 원칙입니까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것들 유효, 수요, 유용성, 희소성, 이전성, 유효, 수요, 그 다음에 유용성, 희소성, 이전성을 그거를 만족시키는 요소들아 봐야 돼요. 그거를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여기에 12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면 외부적, 여기 외부적 요인 보시면 적합의 원칙, 내부적 요인 보시면 요거는 균형의 원칙.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죠. 외부 적합, 내부 균형. 자,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동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항상 변동한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기준 시점 잡아줘야 됩니다. 기준 시점. 그리고 시점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점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시점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변동의 원칙. 시점이란 말이 나오면 변동의 원칙. 예측이라는 것은 장래 수익의 예측입니다. 이거는 장래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예측의 원칙. 그래서 네 가지 외부 적합, 내부 균형, 시점 변동, 그 다음에 장래 예측. 요 네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평가로 들어가기 전에는, 평가하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자, 여기에 이러한 어떤 우리가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을 평가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집 밖에를 먼저 평가합니다. 요 집 밖에를 먼저 평가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집 밖에를 평가하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지역 분석이라 그럽니다. 지역 분석. 집 주위에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이 가까운지, 그 다음에 어떤 공공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지역 분석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 감가를 한다는 겁니까? 기능적 감가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죠? 지역 분석을 한다는 것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를 하는 겁니다. 경제적 감가.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이거는 외부죠, 외부. 그래서 외부적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죠. 적합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세 개를 꼭 기억하자고. 어떻게? 지 기억나세요? 지.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 경제적 감가. 요거는 한데 묶어 가지고 꼭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직구석으로 들어갑니다. 직구석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개별 분석. 그러면 개별 분석을 한다는 것은 요거는 경제적 감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무슨 감가예요? 요거는 기능적 감가로 보시면 돼요. 집안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가 난방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보는 게 전부 다 기능적 감가로 봐야 돼요. 그러면 내부적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균형의 원칙. 자, 이것도 같이 갑니다. 이것도. 자,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개별 분석하고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개별 분석과 기능적 감가. 요거는 다 같이 간다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밖에는 뭐라 그럽니까? 밖에는 우리가 지지지라 그러죠. 밖에는 지지. 안에는 뭐라 그럽니까? 개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같이 다니셔야 돼요. 밖에는 지지지, 안에는 개개개. 자, 그거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기여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생산비의 합이 아니고 기여도의 합이라는 것은 기여의 원칙.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의 3도에서 토지 노동 자본이죠. 토지 노동 자본. 토지 노동 자본에서 생산이 일어나고 수익이 일어나면 노동과 자본을 먼저 주고 나면은 결국은 토지만 남더라.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는 토지 잔여법, 토지 잉여법이라는 게 나오죠. 잔여, 잉여. 그 다음에 수익 최정 체감의 법칙에서는 고층화 입체하고 나옵니다. 내가 5층짜리 건물에서는 임대 수익이 1,000만 원 나왔는데 욕심이 나서 7층까지 다 올리니까 2층을 정축하니까 오히려 이쪽 지역에서는 수익이 체감되더라. 그럼 결국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은 뭐하고 고층화 입체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하고 기여의 원칙 보시면은 그 뒤에 추가 투자의 적부를 판단한다 되어 있나요? 기여의 원칙과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보시면은 그 뒤에 보시면은 추가 투자라 말했습니다. 추가 투자 할까 말까, 추가로 투자할까 말까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기여의 원칙과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대체의 원칙이라는 것은 대체의 원칙은 항상 재화가 두 개 나옵니다. 두 개의 재화가 나와서 비교한다 봐야 돼. A, B 두 개의 재화가 나왔고 예를 들어서 효용이 같으면 가격을 싼 걸로, 가격이 같으면 효용이 좋은 걸로 선택하는 것이 이게 대체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 원칙. 그 다음에 맨 밑에 기회비용 보시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요구 수익률. 대표적인 기회비용은 예를 보면 뭐 도시 지역에다가 공업시설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12가지 원칙이라는 것은 요 12가지 원칙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가치의 어떤 발생 요인들을 갖다가 자극하는 요인들입니다. 자극하는 요인.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사역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두고 최유효 요인이라는 게 이게 최고 베스트죠. 최고 최선이야. 100점 만점을 두고 12개를 갖다가 우리가 감가를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가를 할 때는 이게 1개, 2개, 3개, 4개,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요거는 외부적 요인이죠. 외부적 요인. 요거는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변동과 예측은 최유효 원칙의 거의 뭐 이거는 오른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팔. 그래서 외우실 때 1개, 2개, 3개, 4개. 기회비용, 변예, 외부에서 저가 경쟁, 기균수수, 그 다음에 대체 수요 공급 이렇게 해서 12개 이해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적 요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원칙? 적합. 내부적 요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외부적 요인의 적합의 원칙에서는 항상 적합의 원칙, 지역 분석, 경제적 감가는 같이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부 균형에서는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도 같이 묶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생산비의 합이 아니고 기여도의 합이라는 것은 기여의 원칙. 그 다음에 입체와 그 다음에 고층화와 관련된 것은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그 다음에 추가 투자 할까 말까, 추가 투자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은 기여의 원칙과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기준,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라 나오면 이거는 변동의 원칙. 장래 수익의 예측에 대해서 장래란 말이 나오면 예측의 원칙. 됐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2개고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자, 172페이지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오른쪽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선지표란 말 보이세요? 선지표, 후계체란 말 보이세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 지, 표, 그 다음에 후, 그 다음에 개, 최. 요걸로 마무리한다 보시면 돼요. 요걸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하면은, 자, 선이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하면, 선이라는 것은 이거는 선행분석. 선행분석하는 것은 여기에 지 나와 있죠. 그러면 지 세 개 다 끄집어 내셔야 돼요. 그러면 선행하는 것은 뭐가 되고? 지역분석. 원칙은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감가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요게 선행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는 뭘 알고자 하는데 표죠. 표란 건 뭡니까? 표준지용, 스탠다드. 표준지용과 가격 수준. 그 다음에 후행하는 것은 개죠. 개. 또 세 개 다 끄집어내야 되죠. 개 끄집어내야 돼요. 개별 분석. 그 다음 원칙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감가를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요거 세 개다. 자, 요걸 판정함으로써 우리는 뭘 알고 싶어 하는데 요거죠. 체라는 것은 체유효용입니다. 체유효용과 이때는 구체적 가격. 가격 수준이 아니고 이때는 구체적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선지표 후계처로.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선행 분석. 근데 선행 분석한다는 것은 지역 분석하고 요 경제적 감가하고 적합변칙 되어 있죠. 요 세 개를 뭘 한다고? 선행 분석. 뭘 알고자 하는데 요거죠. 표준지역용과 가격 수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선지표라고 그러고. 자, 이거는 후계체. 후행 분석, 개별 분석이죠. 요또 나와 있죠. 기능적 감가하고 균형 원칙. 뭘 알고 싶어 하는데 최유효용과 구체적 가격. 그래서 우리가 선지표 후계체라고 합니다. 선지표 후계체.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약간 넓기 때문에 거시적, 개별 분석은 좁기 때문에 이거는 미시적이라 봐야 돼요. 됐나요? 네, 고래 정리하시고. 자, 그럼 이제 172페이지 보시면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라는 말이 있어. 그게 세 가지 나오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 세 개 나옵니다. 인근, 유사, 동일 수거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뭐 저 밑에 이제 달동 상가라 볼게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입니다. 그 안에도 보면은 우리가 1급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2급지가 있고 이렇게 3급지가 있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 그럼 여기는 3천만원, 평당 가격이 3천만원, 2천만원, 요거는 1,000만원을 할게요. 자, 여기가 상업지입니다. 그럼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요 지역이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요 지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면 대상 부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렇다 보시면 돼. 대상 부동산이 있는 인근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 말을 좀 더 길게 하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요 지역을 뭐라 그럽니까?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가격 수준을 알아보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면은 지역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선지표라고 그랬죠. 선지표. 지역 분석에서 뭘 알고자 한다고? 선지표, 표준적용과 가격 수준을 알자 그랬어요. 그러면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는 말을 갖다 우리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는 말을 쓰면 되겠죠. 그럼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면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요 지역을 갖다 우리는 인근지역이라고 합니다. 유사지역이라는 것은 옆에 여기죠. 여기 이런 것들. 용도적 관점에서 똑같아. 용도적 관점에서 똑같은데 뭐가 없습니까? 대상 부동산이 없습니다. 요 지역을 뭐라 그럽니까? 유사지역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통일수급권이라는 것은 요거 전체죠. 이러한 어떤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대체 경쟁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이 있겠죠. 이런 부동산이 속해 있는 권역이면서도 인근과 유사지역을 포함한 지역, 이런 지역을 동일수급권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인근지역 보이세요? 인근지역 두 개 체크합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개별 요인이 아니고 지역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지역에서는 인근지역 체크하세요.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
그 다음에 동일수급권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이죠. 그런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같은 부동산이 속한 권역이죠. 속한 권역에다 플러스 인근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뭐 상업지, 공업지, 뭐 주거지 이런 거지.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있고 유사 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없습니다.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이거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 여기 개별로 넣으면 안 되죠. 동일 수익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가치 형성 요인이 같은 대상 부동산과 가치 형성이 같은 여러 가지 부동산이 같이 존재하면서 그 다음에 인근과 유사 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갖추는 동일 수익권이라고 그러죠. 자,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예,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입니다. 우리 용어 단계에서 마지막 파트. 인근의 생애주기 보시면 성장기, 성숙기, 성장,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하기, 성성세천학이라고 그러죠. 성성세천학이라고 합니다. 성성세천학. 성장기입니다. 성장기는 가격 상승률, 발음이 좀 비슷하죠. 가격 상승률이 제일 클 때를 성장기라고 그러고, 성숙기라는 것은 이거는 가격 수준입니다. 수준이 제일 높을 때는 성숙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향여가 재개발이 시작하죠. 하향여가 재개발이 시작한 데서 이걸 갖다 우리는 쇠퇴기라고 합니다. 하향여가 재개발이 시작해서 이걸 시작한 데서 쇠퇴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천이기, 하향여가 재개발이 활발하죠. 천이기.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오는 악하기, 이렇게 해서 5개. 그렇게 해서 성성세천학이 된다 봐야 됩니다. 성성세천학, 성성세천학. 됐나요? 여기까지가 용어 정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용어 정리. 자, 넘기셔가지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75페이지. 요점 학습. 자, 33회 거죠. 33회.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맞죠? 시장가치 기준 원칙. 두 번째,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경우에 있는 경우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요거 기억나세요? 어떤 경우?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 여기에 원칙인데 법령에 다른 기준,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 법의사죠. 그런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의뢰인이 요청하고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는 적법성 검토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현행 기준 원칙이 원칙인데 조건을 걸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것도 법의사입니다.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성 거쳐야 됩니다. 단 법령에 다른 기준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자, 세 번째, 감정평가법인은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서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죠.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맞죠? 법의사라 그랬습니다. 법의사 요금이 되고 법의사. 법령에 다른 기준,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가치가 아니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네 번째, 자, 감정평가법인 등은 평가 의뢰인이 요청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시장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평가할 때나 조건을 거쳐 평가할 때는 항상 뭐를 따져야 됩니까? 적법성 따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수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 단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번 틀렸죠. 다섯 번째, 시장가치 외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적법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할 때는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맞죠? 자, 넘기시고 36회 한번 볼까요? 네, 작년권의 문제. 자, 이번에 보니까 틀린 것은 작년 문제입니다. 36회 1번.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이 생각한다. 머릿속에서 후, 개, 채 하면 되죠. 후, 개, 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유사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 맞고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맞고. 세 번째,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당연하죠. 선지입니다. 선지. 선행하는 것은 지역 분석, 개별보다는 지역을 먼저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고.
네 번째, 해당 지역 내 표준지 교육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 교육 분석이 필요하다. 선지표죠. 딱 적어보시면 돼. 선, 지 동그라미, 표 이렇게 나온다니까. 후, 개, 최 이렇게 딱 적으시면 돼요. 적으시면서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다섯 번째,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맞고, 부동산의 유형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 아니죠. 개별 요인 아니죠. 지역 요인입니다. 지역 요인 X.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틀린 것은 1번. 최유효용이라는 것은 100점 만점입니다. 최고 베스트. 채택 가능성, 합리적인 이용,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맞고. 균형의 원칙이죠. 균형의 원칙. 기억하셔야 됩니다. 균형의 원칙은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감가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인데 거기에 이번에 보니까 경제적 감가로 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 저번 주에 내가 숙제 내주는데, 그죠? 자, 요거 이제는 다 외웠겠죠.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는 다 외웠겠죠. 그죠? 설마 오늘도 이거 안 외우고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죠? 뻔뻔스럽고 그죠? 예? 분명히 내가 부탁드렸는데. 예. 자, 이게 3방식 원가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 자, 우리가 앞에 세 개죠. 비용성 원리에 기초한 원가, 시장성 기초한 비교, 수익성 원리에 기초한 수익 방식. 가액과하는 것은 원가, 임대료 역산법,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가액과하는 것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에서 가액과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이렇게 해서 7방법이라고 합니다. 7방법. 모의고사 분명히 나오겠죠. 100% 나오겠죠. 100%. 네. 자, 원가법이 가액과하는 것은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 그 다음에 수익가액. 자, 그럼 오늘은 일단 한번 강제로 한번 외워볼게요. 원가법이란 것은 뭡니까? 한번 볼게요. 원가법. 원가법. 교과서에 어디 있지? 자, 그게 178페이지 한번 볼게요. 178페이지. 자, 178페이지 그 2번에 보시면 원가법이라 되어 있습니다. 원가법이래. 그게 재달 원가에 감가 수정한다는 말 되어 있나요? 자, 요거 빵꾸 만듭니다. 빵꾸. 원가법 빵꾸 2개 만듭니다.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 그래서 가액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산법은 거기에 기초가액 보이시죠? 기초가액에 기 동그라미 칩니다. 기대율에 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필요경비 필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기필 되죠. 기필. 자,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은 거래사례가 비교해서 그게 빵꾸 3개,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도 빵꾸 3개. 임대사례비교법 똑같습니다. 빵꾸 3개.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빵꾸 3개, 빵꾸 3개. 공시지가 기준법도 빵꾸 3개. 근데 이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정보정 빠지고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빵꾸 3개.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빵꾸 3개. 수익환원법 이거는 빵꾸 4개.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 순수익, 미래의 현금흐름, 환원 할인 빵꾸 4개. 수익환원법이란 것은 순수익, 미래의 현금흐름, 환원 할인 빵꾸 4개. 수익 분석법 요거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필 넣어야 됩니다. 필. 중간에 보니까 순수익이란 말 보이세요? 순수익의 순. 그 맨 뒤로 보니까 필요경비 필. 순필. 자, 칠판 봅니다. 자, 원가법 이거 빵꾸 몇 개예요? 빵꾸 몇 개? 2개. 거래사례비교법 빵꾸 몇 개? 3개. 임대사례법 빵꾸 몇 개? 3개. 공시지가 기준법 빵꾸 몇 개? 3개.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빵꾸 몇 개? 얘는 4개. 그러니까 원가 방식은 2개, 비교 방식은 3개, 수익 방식은 4개. 2, 3, 4. 배우기 좋네. 자, 임대료는
필로 갑니다. 적산법은 무슨 필? 필. 필. 기기필만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안에 있는 것은 외워집니다. 기초가 기대율, 필요경비 이런 것들은 외우기 싫으면 안 외우셔도 돼. 그런데 외우지 말아도 기기필만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서라도 본다고 이게 뭔지. 적산법 어떻게 한다고요? 필. 수익분석법 필. 자, 요거 정리합니다. 왜 정리해야 되냐면 이건 조문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원가법 빵꾸 몇 개예요? 2개. 원가법이라는 것은 빵꾸 2개. 뭐 들어가야 됩니까? 제도론가에서 많은 거 감가수적. 제도론가에서 많은 거 감가수적. 거래사례비법 빵꾸 몇 개? 3개. 거래사례에다가 뭐 들어옵니까? 사정보정, 시점 수정.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등. 임대사례 비교법 똑같습니다. 임대사례에다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등. 공시지가 기준법도 빵꾸 3개입니다.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정보정은 들어오면 안 돼. 이거는 바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자, 수익하는 법 빵꾸 몇 개예요? 4개. 뭐뭐?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환원, 할인. 수익 분석법은 무슨 필? 순필. 아시겠죠?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해당되는 물건 한번 볼게요. 물건. 자, 넘기셔갖고 180페이지 한번 봅니다. 180페이지. 자, 원가법에 5개.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 경목립 이렇게 해서 근항소선 체크합니다. 근항소선.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 경목립. 그래서 원가법에 해당되는 물건은 여러분들이 조금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 원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근항소선 하시면 됩니다. 근근항소선. 거래사례비교법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일산과자동. 거래사례비교법은 일산과자동, 일갈평가, 산림과수원, 자동차, 동산, 일산과자동. 그 다음에 임대사례비교법은 거기에 임대로 되어 있죠. 임대사례비교법은 되어 있는데 여기 임대료 평가하는 것이 여기 3개 나와 있죠.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 그런데 임대료 유치된 평가 물어보면은 얘들은 말하시면 안 돼요. 안 씁니다. 뭐 쓴다고? 얘만 쓴다고. 그래서 임대료 유치된 평가 방법을 물어볼 때는 임대사례비교법 하셔야 돼요. 주된 평가가 적산법이다, 수익분석법이다, X. 자, 그 다음에 수익하는 법은 요거는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 것들, 무형자산들이죠. 무형자산들. 보니까 권권, 광업권, 어권, 영업권, 권권권, 그 다음에 공장강업재단, 비상장 채권, 그 다음에 영업가치라든가 기업가치 이런 것들은 수익환원법이라고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 놓고 앞으로 넘어옵니다. 자, 17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여기 있는 것들은 규칙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장가치라는 것은, 시장가치, 우리 앞에서 배운 거죠. 5가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자발적인 거래,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시장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법의사, 법령에 다른 기준,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는 적법성을 거치 하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두 번째 원가법. 빵꾸 2개 나와야 되죠. 재조달 원가에 많은 거 감가수적. 적산법 기필 나와야 되죠. 기초가의 기대율 곱하기 필요적용비 곱하기 더하기 필요적용비. 거래사례비교법 빵꾸 3개죠.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 등을 거쳐서 가액구하는 것을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은 임대사례만 들어갑니다. 임대사례 들어갔고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비교 등을 거쳐서 가액구하는 것, 임대료 구하는 것은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구하는 거죠. 이거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래사례, 임대사례, 공시지가 기준법은 각각 빵꾸 3개씩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3개.
수익환원법 빵꾸 4개 나야 되죠.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 환원 할인해서 가액구하는 것은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은 순필. 자, 그 다음 9번 한번 볼까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이게 현황기준원칙. 물론 현황기준원칙에서도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법의사. 거기서도 놉니다. 법의사. 10번 기준 시점인 거죠.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그래도 상관없고, 예로 기준 시점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하자고 할 때는 이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자문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문.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감정평가자는 원칙으로 뭐 해야 되는데 실지조사해야 되죠. 지금도 우리 평가사님 뭐 하고 있습니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뭐 때문에? 실지조사 때문에. 그런데 객관적이고 신뢰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실지조사를 아니할 수도 있다. 예외죠.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토지 감정평가할 때 뭐 씁니까? 토지 감정평가할 때 이거 쓰죠. 공시지가 기준법. 네. 그런데 14번에 예외상으로 적정한 실거래가 모두 있습니다. 적정한 실거래가. 평가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실거래가를 써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바뀝니다. 거래사례비교법. 적정한 실거래가를 쓰는 경우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바뀝니다. 자료는 도시지역권은 3년, 그 밖에는 5년. 도시지역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3년, 시골에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5년. 15번 건물이죠. 평가할 때는 원가법, 건항소선입니다. 건물에는 원가법. 16번 감정평가업자는 집합금리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일괄이란 말 보이세요? 일괄에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일산과자동입니다. 일산과자동 하니까 일괄평가 거래사례비교법. 자, 17번 요건 한번 볼까요? 자, 17번은 보면 우리가 그러죠. 자, 이걸 산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큰 나무를 인목이라 그럽니다. 인목. 이런 거 평가할 때는 원래는 구분해서 평가하셔야 돼요. 토지는 뭐라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인목이니까 이거는 거래사례비교법. 그러고 우리 작은 나무 소경목립 이런 것은 뭐라 그럽니까? 하면 원가법. 그런데 우리가 일괄해서 평가하죠. 일괄 이렇게 살림같이 이렇게 일괄해서 평가합니다.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그 말입니다. 산지목은 구분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이때 인목은 거래사례비교법, 소경목립은 원가법. 그런데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18번 과손이죠. 과손이기 때문에 거래사례비교법. 19번 20번 같은 겁니다. 19번 20번 자동차 동산 이런 것들, 건설기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 효용가치가 없을 때 이런 것들이 효용가치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물상 가격으로 하죠. 해체 처분 가격. 건설기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이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해체 처분 가격. 19번 20번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에 보니까 임대료 나와있죠. 임대료 평가할 때는 임대사례비교법. 권 이런 것들 무형자산 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22번에 보시면 소음 진동 1조 침해죠. 그것 때문에 평가액이 하락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상회복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 이거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 요거 빵꾸 2개, 3개, 4개 그렇게 해서 좀 쉬고 본격적으로 원가 방식 한번 들어갈게요.